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매듭병원 임경섭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왔습니다. 매듭병원 정형외과 김경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아 성장판 이야기해 보실 거죠? 네. 성장판 골절에 대해서 대부분 막연하게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걱정을 오늘 우리가 찍는 영상으로 조금 풀어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좋죠. 네,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네. 실제로 외래 환자 보시다 보면 비율을 대충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소아 환자 비율은 뭐 3대 7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소아가 3. 네. 이제 골절 비율로 따지자면 생각보다 소아가 많아서 그렇죠. 네, 오히려 그 비율보다 네. 소아 골절 환자는 정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아는 어른들보다 뼈가 굉장히 약하고 네. 성장판이라고 하는 거는 뼈 성장을 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구조물인데 일반적인 다른 뼈에 비해서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골절이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네. 실제로 우리가 외래 환자를 보면 소아 골절은 굉장히 많고 그중에 또 성장판 골절이 실제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성장판이라고 하면 네. 그 우리 엑스레이 보이는 약간 찹쌀떡처럼 생긴 그 동그란 게 성장판이 아니냐 네. 환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그 동그란 부분은 찹쌀떡 같은 부분은 골단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성장판의 관절 바깥쪽에 해당되는 뼈고요. 성장판은 그 위쪽에 있는 그렇죠. 거. 골단과 골간단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연골로 되어 있는 부분을 성장판이라고 하고 특수한 형태의 연골 조직이기 때문에 길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골에서 뼈를 만들어내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자라는 형식으로 이제 뼈가 성장하거든요. 연골은 엑스레이 안 보이는 부분이고 그렇죠. 약간 위 아래쪽에 있는 그 빨간 선 그어진 부분이 사실은 성장판인데 네. 되게 일반인들은 네. 저 찹쌀떡 같은 거에 항상 그게 네. 눈이 끌리니까 네, 그렇죠. 그걸 성장판이라고 오해하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장판이 약하고 우리 골절이 잘 생기는데 성장판 골절 환자들 치료하시면서 네.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까? 그 원칙에 잘 맞춰서 수술하면은 문제되는 경우는 없었지만 그렇죠. 이게 조금이라도 삐뚤게 붙거나 네. 정말 잘 수술했는데도 간혹 뼈가 길이가 점점 많이 자라는 부분이 있고 적게 자라는 부분이 생기면 네. 또는 같이 많이 자라버리거나 네. 같이 안 자라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엄마들은 되게 성장판 손상이 되면 키가 안 자란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네. 오히려 더 자랐던 경우도 좀 네,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성장판 골절은 치료 여부하고 상관없이 초기의 손상 정도는 이미 결정된다고 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흉이 지면서 암을 잃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장판도 골절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성장판에 흉터가 생기거든요. 그 흉터가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는데 네. 원래 있던 위치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준다. 그리고 골절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골절 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준다. 이런 게 성장판 골절의 치료 원칙이라고. 그래서 소아 골절 수술하다 보면은 참 부담이 많아요. 근데 정말 잘 됐는데도 그런 흉터 때문에 한 2년까지도 우리가 계속 끌고 가면서 지켜봐야죠. 관절이 아프시면 치료 원칙을 잘 모르고 치료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아정형외과 의사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솔터 해리스 타입에 대해서 김 원장이 설명 조금. 아이고. 네. 어려운 걸 저한테 또 아유, 설터레스 타입은 단계가 낮을수록 예후에 좋은 쪽이고 네. 단계가 높을수록 예후에 좀 안 좋은 걸로 구분을 짓기 위해서 단계를 나눴고요. 네. 1, 2단계가 외래에서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성장판 골절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류를 나눠놓는 게 이 분류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솔터 해리스 타입 1이라고 해서 성장판이 아주 예쁘게 분리가 된 타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치료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확률이 99% 정도. 예. 타입 2 같은 경우는 치료를 잘한다는 가정하에 부러졌던 골절 부위를 원상복구해놓고 정확하게 고정을 해줬다는 가정하에도 8, 90%는 문제가 없을 좋은 확률. 경우가 3단계, 4단계는 테크니컬하게 수술을 잘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성장판뿐만 아니고 관절 면을 들어가니까 그렇죠. 관절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도 예후가 달라지고 일반적으로는 60%에서 70%는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하는 가정하에 거의 완벽하게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타입 5 같은 경우 성장판이 전체적으로 다 진리겨진 타입이기 때문에 예후가 굉장히 불량한 걸로 알려져 네. 있어요. 하지만 타입 5 이상은 굉장히 드물다는 거. 네, 맞습니다. 사실 타입 3, 4도 빈도가 낮고 네. 타입 5는 거의 볼 기회가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외래에서 흔한 거는 타입 2번이 2번이 제일 흔하죠. 흔한 거 네. 됐습니다. 네. 예. 성장판 손상입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게 그럼 우리 키 안 커요. 맞아요. 성장판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 그런 약간 오해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키 안 클 수 있어요. 키와 연관된 뼈가 자라는 부분이 골절이 됐을 경우에 그 뼈만큼의 성장에 로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키 크는 성장판은 어떤 것들이냐? 척추뼈, 무릎뼈, 발목에 있는 뼈, 고관절, 골반뼈 이렇게 정도이고 손가락이나 팔꿈치, 팔목, 어깨뼈 이런 거는 전혀 성장하고 관련은 없습니다. 심지어 발가락 성장판 골절 돼가지고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아봤거든요. 발가락이나 손가락 성장판은 발가락. 발가락입니다. 네. 실제로 그 성장판이 진짜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손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는 정도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성장판 손상에 따라서 생기는 이제 키, 그다음에 뼈가 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이제 소아정형외과를 전공한 분들한테 찾아와서 면담을 하시면 분명하게 해결책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도 그리고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잘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장판 손상이 됐을 때 외래를 언제까지 오라고 하시나요? 골절의 고정과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이 되면 네. 6개월 단위에 한 번씩 전체적인 성장 지표를 보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반대쪽이랑도 비교하게 그렇죠. 되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데 김 원장님은 수술이 끝나고 나면 되게 한 3개월이면 되게 재활까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개월째까지 보고 6개월, 12개월, 2년까지는 꼭 보거든요. 그렇죠. 아이가 이제 잘 자라고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뼈는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특히 또 다리 길이가 차이 나도 2cm 이상 차이가 안 나면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추세를 알고 우리가 미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를 한다고 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길이를 맞춰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이 틀어진 뼈를 고쳐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웃음 치고 아이 성장판 골절이 있었다고 하면 6개월 단위로 한 2년 정도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성장판 골절에 대해 간단하게 네. 이야기 나눠봤는데 조금 더 관심도를 가져주시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